안녕하세요. 고찬스프입니다. 오늘은 소식, 사실 컨텐츠 분야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 같아서 이 얘기를 오늘 들으려고, 왓패드라는 세계 최대의 웹소설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가 캐나다의 스타트업이고 가장 많은 이제 웹소설, 사실 웹소설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웹소설을 써서 이제 일반 이제 유저들이 자기가 쓴 웹소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사실 많죠. 국내에도 웹소설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들이 사실은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웹소설을 보유하고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왓패드라고 하는 이 업체를 네이버가 6억 달러인가? 그래서 거의 6천억 원이 넘는, 환율이 계산하면 6,500억 정도라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억 달러가 넘는, 돈으로 이제 인수를 이제 한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 곳에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접하고 나서 되게 의미 있는 행보를 네이버가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요. 사실은 네이버가 웹툰에 굉장히 강자입니다. 웹툰이라는 장르는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일본의 망가하고는 조금 전혀 다른 색깔의 그 만화잖아요. 일본의 망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하나의 만화의 장르처럼 돼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웹툰도 이제 코리안 이제 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한국의 이제 독특한 그런 만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웹툰이.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런 세계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는데 네이버 웹툰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내 웹툰 시장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웹툰 플랫폼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웹툰 관련돼서는 이제 물론 이제 웹툰을 그려서 올리는 그런 웹툰 노동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웹툰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 중에 큰 돈을 벌고 유명해져서 이게 TV 드라마나 영화화 되면서 만화도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큰 돈을 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이제 수익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산업, 웹툰 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정 정도. 물론 더 이제 개선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국내 웹툰 플랫폼, 그 웹툰 업계의 강자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이제 웹툰을 세계에 소개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웹툰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에서 이제 왓패드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웹소설 플랫폼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왓패드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런 원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웹툰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던 게, 실제로 이게 단순히 이제 웹툰 자체로 수익성을 갖는다 이런 것뿐 아니라 TV 드라마라든지 그다음에 영화, 연극, 뮤지컬 이런 거에 원천 스토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웹툰들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웹툰이 드라마로도 되고 영화화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왓패드라는 업체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이제 웹소설 플랫폼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원천 이제 스토리인 거죠. 이거를 영화하고 드라마하는, 그러니까 영상화하는 거에 여기도 당연히 이게 수익 모델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와패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걸 이제 영상화하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 웹툰을 이제 영상화하는 스튜디오 N이라는 이름의 그런 이제 업체를 이제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뭐 이제 웹소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화하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네이버 웹툰이 실제로 TV 드라마하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웹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현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산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사실 공격적으로 뭔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국내 이제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국내의 드라마하고 영화, 그리고 웹툰으로 그걸 원작을 한 것들이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되고, 이게 점점 이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같은 것이 가치가 더 이제 높아지게 된 거죠. 이게 와패드에 있는 이 스토리, 사람들이 올려놓은 스토리를 영상화하는 것 작업도 네이버가 그동안 이제 만들어온 그런 움직임으로 보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고,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고, 웹툰과 웹소설이 이렇게 융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네이버에서 이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사들이 한국의 동영상 시장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지금도 사실 많이 뭐 영향력이 줄었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앞으로 이제 이게 이 분야에 들어와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업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들어오기 전에 방송사하고 견줄 만한 정도로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상을 했던 업체들은 사실은 통신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통신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SK텔레콤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LGU 플러스라는 회사들이 모기업들이 더 이제 KT,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LG가 좀 더 다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굉장히 콘텐츠 산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그렇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거나 그런 모습을 좀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뭔가 준비해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잘 주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중 그래도 가장 적극적이라고 하는 SK텔레콤도 굉장히 시행착오를 여러 가지를 했고, 지상파 방송사하고 웨이브라는 거를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거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제가 볼 땐 본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움직임을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TT 쪽도 국내에 있는 OTT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그 활약을 못하고 있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에 끌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정책 당국도 이제 OTT 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동영상 콘텐츠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줄 업체가 서비스가 없어서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제 회사들이 제가 볼 때는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최근 이제 OTT 쪽에 뛰어든 이제 쿠팡 OTT를 했죠. 이런 IT 베이스의 업체들이 사실은 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그래도 이 기업들도 조금
규모가 커지면서 보수적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IT 기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역동성이 그래도 그런 그 대기업, 그 통신사 같은 그런 대기업들보다는 여전히 어떤 역동성이 조직 내에 살아 있는 모습이 있고, 굉장히 그 IT 베이스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이쪽 사업, 특히 컨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컨텐츠가 지금은 사실은 거의 이제 온라인, 이제 인터넷 기반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이제 더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OTT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통신사들의 기대는 것보다 이런 이제 IT 기반의 회사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오히려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웹패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원래는 제가 이제 요 웹패드 얘기를 하면서 이 회사의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웹패드 페이지. 여기는 이제,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네. 여기,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워낙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한국말로도, 제가 뭐 번역을 걸어놔서 그렇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입을 해놨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첫 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게 속도가 높네요. 이게, 도서관이 별다른 게 없다고 나오는구나. 이거, 전체 사이트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왓패드라고 하는, 이렇게 웹소설 올라가 있는 것도, 이게 바이올린의 죽음, 더 바이올린 스탯, 영어로 된 거고, 이게 현재는 뭐 1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단편소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막 있고, 한국 것도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K-팝 이런 이제 그 아이돌들 관련된 이런 웹소설들이 제가 그쪽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방탄소년단, 항해, 뭐 이런 소설들이 주로 저한테 이제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받고 있던 곳이 아니었다가 네이버가 인수를 하면서 어쨌든 관심을 갖게 되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웹툰하고 여기 왓패드의 웹소설을 같이 해서 네이버가 앞으로 컨텐츠 산업에서 보여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는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준비하다가 그 분야가 굉장히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굉장히 또 발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해서 사업화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영리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번에도 네이버가 보여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왓패드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했다는 뉴스를 접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왓패드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안에 페이지 사실 페이지 보는 건 뭐 별거 아닌데, 그래도 이게 저런 데가 어떤데야? 라고 궁금할 수 있으니까 왓패드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눌러서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다 써진 소설이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 발빠른 소식과 아니면 재미있는 그런 얘기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